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 진행을 할 텐데 실강 참여해서 답안 써보시고 하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피셋이 아무리 이제 급한 거야 뭐 제일 당면한 분들로서 제일 급한 거긴 하지만은 어, 하루에 이제 요 저녁 타임 정도는 이제 국제법 좀 공부를 하셔야 1차 붙고 나도 이제 2차에서 이제 훌륭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순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례 문제를 보면서 이제 목차를 잡는 이제 최종적인 훈련 과정이고, 시험은 그 3회차부터 그래서 매주 화목토 이렇게 볼 거예요. 격일로 볼 거고, 여러분들 답안지를 이제 채점하시는 분은 금년도에 합격하신 분이죠. 금년도에 합격하신 분인데 국제법 점수가 뭐 80점을 훨씬 넘었던 그분이 이제 채점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강은 이제 그분이 채점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답안 내시는 분들도, 저한테 한 2년간 수업 들으셔가지고, 거의 또 이제 80점 정도의 국제법 점수를 받은 합격생분이 이제 하시기로 했으니까, 두 분 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부터 봐가지고 성실하게 하고, 제가 어떻게 답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지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답안지 좀 정성껏 이제 채점할 거라고 보이니까, 이순환 문제들은 좀 정성껏 좀 잘 써보시고,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초안지 받으셨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왼쪽에 있어요. 그 문제를 보시면서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안을 잡아보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잡아보는 거.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제 목차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랑 여러분들이 잡으신 거 이제 비교해 가시면서 어떤 좀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시정해야 할 건가, 그걸 이제 그걸 중점으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1번 문제 보시면은 뭐 이순환 할 때도 써본 것이니까 잘 쓰시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서 초안 한번 잡아보세요. 자, 우리 1순환 때 이제 써봤던 그런 이제 외무고시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하죠. 문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아래 지문 국회 대륙붕 사건이고 니카라가 사건인데 각각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참 쉽죠. 왜냐하면 목차를 어떻게 쓰라 주어준 거니까 관습국제법 형성에 관한 두 판례 입장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재심은 나를 참조해가지고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을 이제 지적하시오. 그러면 이제 목차 잡는 거는 제일 먼저 문제의 소재를 쓴 다음에 문제에서 두 개의 판례를 비교해 보라 그랬으니까 판례 입장 비교해 보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 이제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했으니까 항상 답안은 묻는 것대로 쓰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목차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판례는 다 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판시들이에요. 그러니 일반론으로서 관습의 성리 요건을 먼저 써서 그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시문은 다 해석이 가졌겠지만은 먼저 북해 대륙붕 사건은 단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그 자체 순전히 관행적인 규칙에 기초한 국가들의 이제 관행이 새로운 관습국제법 형성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필수적인 요건은 기간은 비록 짧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를 포함한 폭넓은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참여한 국가들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적인 관행이 존재해야 되겠으며, 그 다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관행이 법의 지배 또는 법적 의무라는 판단에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행과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80년도 니카라가 사건 역시 재판소는 규정 38조에 따라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 국제관습을 적용해야 하므로 일반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반관행의 증거도 있어야 하지만은 먼저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봤죠. 즉 특정 규칙을 조약에 수록하는데 두 국가 간 합의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충분하다. 즉 조약이라면 국가들의 이제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두 국가 사이에 합의를 해서 법적 확신을 부여하면은
조약을 만들 때에는 관행 없이도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관습법 분야에서는 당사자들이 규칙으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 당사국들의 공통적인 견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러한 법적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들의 관행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먼저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관행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관행과 법적 확신의 판단 순서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두 개 판례의 이제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안 보고 넘어왔지만 관습의 성립 요건 쓰시고, 그 다음 이 문제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관행과 법적 확신 간 판례에 대한 관계에 관한 판례 입장에서 북해 대륙풍 사건 간략하게 번역하시고 니카라과 사건 간략하게 번역하셔가지고 양자의 차이점은 관행과 법적 확신의 판단 순서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에다 이제 언급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재심은 나를 참조해가지고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이제 특징을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관행의 증거가 확대됐고 법적 확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차이점이 생기게 됐는데요. 즉 과거 종래에는 국제사회에 A, B, C, D 이런 여러 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즉 의미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몇몇 강대국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통용되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10여 개 서방 선진 국가들의 관행이 횡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일반 관습법이 된 거고, 따라서 A국, B국가가 어떤 관행을 보이면 다른 국가들은 묵인했어요.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관행에 다른 국가들은 묵인했다 하더라도 이 묵인까지 합쳐가지고 일반 관행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관습법 형성을 이제 긍정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C라는 국가, D라는 국가가 그냥 묵인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엔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많이 조직화됨으로써 어떤 국가들이 취하는 관행에 대해서 열심히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묵인도 일반 관행의 증거가 됐었는데, 묵인보다 더 고양된 행위인 어떤 관행에 대해서의 국가들의 의견 표명 같은 것들은 당연히 묵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전통 국제법 시절에 실제 국가들이 어떤 관행을 취하고 있느냐 이것만 관행의 증거였다라면 이런 각종 의견 표명 역시 이제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관행의 증거가 되는 것이 확대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종래에는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가지고 관습의 증거로서 이제 냈었어요. 따라서 묵인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모든 국가들이 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고 거기에 묵인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일반 관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현재는 국가들의 의견 표면이 적극적이고 이러한 의견 표면은 과거 전통국제법실에 묵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행의 증거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 법적 확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유엔 등을 통해서 상당히 조직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와 지지가 유엔 총회 결의 등에서 쉽게 먼저 도출되거나 확인이 된 다음에 이러한 합의를 실현하는 각 국가의 실행이 뒤따르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인권법이라든가 국제인도법에서는 국가 간행의 증거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대국제법의 현대관습법의 형성 이제 특징이겠어요. 그럼 사안 해결에서 최근 상황은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법적 확신에 더 중요도를 주고 있고, 그 다음 관행을 확인함에 있어서의 증거들도 실제 국가들의 행동 외에 의견 표명 같은 더 넓게 관행의 증거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묻는 핵심이었고, 답안을 쓰실 때는 풍부하게 먼저 이것도 써야 되겠죠.